일단 요걸로 내용 정리하고 저번에 문제 풀었는데 좀 틀린 거 몇 개 있거든요. 여기 개별적으로 좀 정리할게요. 이거 먼저 하고 여기는 다 시험범위 들어가는 거죠. 자,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화학 반응 중에 그 산화는 이제 산소화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산소화 된다. 그 산소랑 결합을 하면은 산화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반응들을 산화 반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 그 화살표 왼쪽이 반응물이기 때문에 이 반응물에 있는 산소가 아무튼 탄소랑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그 산소를 얻는 반응이 표현이 되면 산화 반응이고, 근데 여기 산소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반응물에. 반응물에 산소가 있었는데 산소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니까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죠. 사실 환원이 산화됐다가 산소랑 붙었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산소를 잃어버리는 건데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산화 환원은 근데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왜냐면 누군가 이 탄소가 산소를 얻어야 돼.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산소가 뿅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화구리죠. 이게 지금 산화구리. 산화구리에 있는 산소가 떨어지면서 그 산소가 탄소에 붙어서 산화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전체 반응 내에서 탄소는 산화됐다라고 찾아내셔야 되고, 산화구리는 환원됐다라고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산소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 알고 있으셔야 되고, 반응식을 보고 이건 산화되고 이건 환원됐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산소를 꼭 주고받지 않더라도 산화 환원 반응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화원 정도 배우면 뭐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아무튼 산소를 얻는 것 자체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산소를 얻을 때 산소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이게 공유전자에서 자기 쪽으로, 산소 쪽으로 전자를 잡아당기거든요. 산소를 얻는 거랑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랑 상황이 똑같아요. 사실은. 어찌됐건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라고 이제 말을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게 떨어진 거잖아. 이게 전자가 들어간 거 아니죠. 전자가 두 개 떨어져서 이가 플러스 양이온이 된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산화된다라고 이제 우리 표현할 거예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랑 산소를 얻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산화된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전자를 얻어서 원래대로 돌아가면 환원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얻는 거, 전자를 잃는 거, 이런 거는 산화고, 산소를 잃어버리거나 전자를 얻거나 이러면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서는 지금 산소가 뭐가 개입되어 있지 않잖아요. 산소가 어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마그네슘은 지금 전자 두 개 잃어서 마그네슘 이온이 되고, 그럼 산화된 거죠. 산화. 전자 잃어버렸으니까. 원래 구리 이온이었던 애가 원래 구리로 돌아온 거잖아. 이러려면 전자 두 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환원됐다라고 이제 표현할 거죠.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 내에서 산화 환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 동시성이 있다. 산화 환원 반응은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으면 산화가 되고,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 되는데,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뭐 어느 순간 전자가 생겨서 막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주는 애가 있으면 받는 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받는 애가 있으면 일어주는 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산화 환원 반응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산화 환원 반응이 많이 나타나요. 예, 여기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예. 광합성은 그 지금 이 반응은 뭐냐면 광합성이지. 광합성. 이산화탄소가 물하고 반응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포도당과 그 산소가 나오는. 근데 이게 사실 명확하게 잘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 2개인데 6개가 된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싶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산소가 이 탄소에서 산소가 떨어지면서 지금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요 광합성 자체는 환원 반응입니다. 근데 이 광합성이 환원이다라고 하는 거를 판별하려면 사실은 산화수라고 하는 걸 세야 돼요. 근데 그거는 좀 여기서 배우지는 않아. 그래서 그냥 광합성은 환원되는 거다 이렇게 그냥 외우시는 게 낫고, 뭐 어쩔 수 없으면 이 비율을 보는 겁니다. 비율. 지금 탄소 하나에 산소 2개 붙었는데 나중에 보면 탄소 6개, 산소 6개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이 1대1로 1대2에서 1대1로 줄어드는데 산소가 떨어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산소가 떨어지는 반응이다. 물론 여기도 산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게 보이나? 지금 산소가 여기에 지금 생성물에 산소가 떨어졌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환원 반응,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광합성은 환원이고, 거꾸로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지금 거꾸로지, 이거. 여기 있는 애가 일로 가 있잖아. 그죠? 자, 요거는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이고, 요거는 산화 반응이야, 산화 반응. 물론 이 산화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이 포도당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실. 포도당이 산화되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포도당이 산화된 반응이고, 이산화탄소에서 포도당으로 될 때는 환원되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광합성은 환원 반응이고, 호흡은 산화 반응이다. 호흡은 산화 반응입니다. 포도당이 산소랑 결합해서 에너지 나오면서 이산화탄소, 물이 나오는 반응인데, 호흡은 산화 반응이고, 광합성은 환원 반응이다. 그 다음에 화석 연료의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이라는 게 원래 어떤 연료에 요 연료를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 연료가 산화됐다라는 거죠. 산소랑 반응하여서 산화되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고, 물론 이 열에너지가 나옵니다. 이때도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산화 반응이다. 메테인이 산화되는 거죠. 메테인이 산화되고, 사실 산소는 환원되는 건데요. 어쨌든 메테인 중심으로 보시면 메테인이 산화되는 겁니다. 철의 재련 반응, 탄소가 산소랑 결합했으니까 탄소가 뭐 된 거야, 이게? 산화된 거야, 산화. 탄소가 산화됐고, 자, 봐봐. 이 산화철이, 이게 산화철이죠. 산화철이 산소가 떨어졌죠? 그쵸? 산화철은 뭐 된 거야? 환원된 거야, 환원. 근데 일산화탄소는 뭐 된 걸까요? 일산화탄소는? 여기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가 하나 더 붙었죠? 얘는 산화된 거지. 그러니까 이 코크스라고 하는 이 탄소가 산화가 일어나고, 이때 생긴 이 일산화탄소를 다시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일산화탄소가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 산화철에 있는 산소를 떼우는 일산화탄소 입장에서는 산화가 일어난 거고, 산화철 입장에서는 산소가 떨어졌으니까 환원된 거죠. 광합성이나 호흡이나 화석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 환원 반응이다. 철의 재련은 환원 반응이고, 환원 반응이고, 화석연료 연소 반응은 산화 반응이고, 그 연료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호흡은 산화 반응이고, 광합성은 환원 반응입니다. 환원 반응.
산화반응, 환원반응들이 우리 생활에 많이 나타난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반응, 철의 부식. 철의 부식은 철이 녹쓰는 걸 말하는 건데 이거는 뭐야? 산화반응, 산화반응. 사과 갈변, 이것도 산화반응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해서. 손난로도 산화반응입니다. 이때 손난로는 철이 산소랑 결합하면서 산화철이 되면서 열이 발생하거든요. 손난로도 산화반응입니다. 머리카락 염색도 산화반응이고, 뭐 과산화수소 이런 걸로 산화시키거든요. 반딧불, 불빛, 이것도 다 산화네. 예. 거의 다 산화반응인데, 그러니까 섬유 표백하는 것도 산소랑 결합시키면서 산화반응 시키면서 색깔이 때 같은 게 빠지기도 하고요. 색깔이 흰색으로 탈색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다 산화반응. 여기 써있는 거 다 산화반응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반응식을 보면서 이게 산화됐냐 환원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문제는 좀 풀어보는 게 좋겠네요.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시고요. 예. 자, 이거 자꾸 많이 풀어야지 아는 거야, 이거. 산화구리와 일산화탄소의 반응을 화학반응식으로 나타낸 건데, 산화되는 물질,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요 정반응에서만 보면 되거든요. 산소가 떨어졌죠? 그럼 이거는 환원되는 거죠, 환원. 얘는 환원되는 건데, 환원되는 물질 써라라고 쓰면 이거 쓰는 거죠? 이거 쓰는 게 아니라, 구리 쓰는 게 아니라. 요렇게 지금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그럼 산화된 거죠? 그러니까 산화되는 물질 써라라고 하면 이거 쓰는 거지. 순서대로 쓰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산화되는 물질가 일산화탄소고요. 환원되는 물질은 이제 산화구리죠. 산화구리. 4번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밑줄침 부부 물질이 산화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가셔야 되잖아. 떨어졌잖아. 산소 떨어졌잖아. 그러면 뭐예요? 환원된 거죠. 환원. 근데 얘는 근데 수소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탄소 입장에서 보는 거여서 그게 좀 헷갈리긴 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산소가 붙은 거거든요. 산소가 붙은 거기 때문에 산화된 게 맞고요. 얘는 산소가 붙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제 산화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 디귿 골라야 됩니다. 산화되는 거 니은 디귿 고르시고, 자, 이런 것들을 반응을 알아야지 명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가 CU야. 근데 질산 은수용액에 질산 이온도 있긴 하지만 질산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고, 은이온 있지, 은이온이 있어요. 얘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여기 쓸 필요가 없고 은이온만 쓰면 돼. 이렇게 반응식에. 자, 근데 이렇게 되려면 뭔가 반응이 가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근데 구리가 두 개를 주는 애야. 두 개를. 그러면 은도 전자 두 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은 이렇게 두 개씩 생겨요. 요거를 쓸 줄 알아야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풉니다. 이게 뭐 양이온의 수가 감소한다, 뭐 이런 보기가 나온다던가. 이 화학 반응식을 전체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써요. 이거 자꾸 써야지 아는 거예요. 은이온은 전자를 얻는 게 맞죠. 전자 없잖아. 여기 생기는 애들이 뭐냐면 은이야. 은이 생겨요. 진짜로. 여기 은이 쓱 생깁니다. 여기 잘 모으면 은이야. 근데 이 질산은 수용액이 원래 질산은 시약 자체가 사실 비싸. 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은만 들어서 부자 될 것 같긴 하지만
이 C하고 원래 비슷해요. 예, 질산은 수용액이. 하여튼 은이 생깁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은 이온은 전자를 얻는다가 맞고, 수용액의 푸른색으로 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리 이온이 물 속에 있잖아요. 그럼 얘가 푸른색이 돼요. 물하고 결합되어 있으면 푸른색. 그러니까 점차 푸른색으로 변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구리 이온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수용액의 이런 거, 수용액의 전체 이온수 증가인데 이거 이 가스를 모르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온이 2개였는데 1개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감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개의 이온이었는데 1개로 줄어들잖아. 이렇게 1개로 2개가 1개로 줄어들잖아. 이게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식을 못 쓰면 이거 못 푸는 거예요, 사실은. 반응식을 꼭 쓰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안 쓰고 버팅기지 마시고 쓴 다음에 봐요. 쓴 다음에 이 말이 맞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4번에 철의 재련 과정인데 지금 화살표대로 가셔야 되고 일산화탄소랑 요거랑 반응을 해서 요게 됐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럼 산소 3개가 이렇게 여기로 가야 되잖아. 그럼 이게 CO2가 되겠지. 그쵸? 요쪽 반응을 보면, 그쵸? 일로 가는 거잖아. 일로 가는 거잖아. 요거는 일로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산화철이 생성되는 거고, 녹쓰는 거고, 요거는 이 철 입장에서 뭐예요? 철 입장에서. 산화되는 거고, 이 산화철 입장에서 뭐야, 얘가. 환원되는 거지. 그래서 A는 이산화탄소가 써줘야 되는 거고요. 가에서 산화철은 환원이 된다. 맞아. 왜 산화철 3이라고 쓰냐면 이게 철의 산화수가 3이기 때문에 그러긴 해요. 여기 3이라고 써져 있는 이유는 얘가 3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3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사실 3을 쓰는 거거든요. 예. 산화수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기억리은 맞고, 디귿의 나에서 철은 전자를 잃는다. 이게 전자를 잃는 거야. 디귿 보기가 또 맞아. 왜 그러냐면 산소랑 결합하잖아. 그러면 이게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원래는 제로가였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때 결합되면서 어떻게 돼? 얘가 3가 플러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요. 산소한테. 그러니까 이게 산화되는데 산화될 때 전자를 잃어요. 그러니까 철은 전자를 잃는다 맞아. 이게 산화됐다는 거지. 산화됐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산과 염기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고 이제 문제 풀려고 합니다. 산과 염기. 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용액에서 물에 녹아 수용액에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이제 처음에 그렇게 정의해요. 처음에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거는 아레니우스 산이라고도 불러. 이렇게 아레니우스 산. 아레니우스 산은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다. 근데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은 염기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아레니우스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아레니우스 염기 이렇게도 불러요.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 산성인데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H 플러스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HCl도 있고 뭐 아세트산도 있어. 요런 애들이 뭐 리트머스 종이 색깔 변화라던가 뭐 금속과의 반응이라던가 뭐 달걀 껍데기 같은 거 산화칼슘하고 반응 이런 게 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얘네가 물에 녹아서 내놓은 H 플러스 얘 때문에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 산의 성질이 비슷한 이유는 H 플러스 양이온 때문에 그런 거고 수소이온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산화 이온의 OH-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 수산화칼륨도 마찬가지고 OH-가 떨어져 나옵니다. 요런 애들에 의해서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난다. 뭐 쓴맛이 나타난다던가, 뭐 달걀 껍데기랑은 반응하지 않고, 뭐 단백질을 녹인다, 특히. 이런 건 이제 수산화 이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산의 공통적인 성질의 신맛이 나타난다. 뭐, 귤이나 뭐, 레몬이나 이런 거 신맛 나잖아요. 그런 거 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다음에 수용액에서 전기가 흐른다. 근데 이거는 둘 다 그래요. 염기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근데 이제 이게 모든 금속은 아니야. 이거 모든 금속이라고 만약에 써있으면 틀린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마그네슘과 같은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 뭐 철도 되긴 해요. 마그네슘, 철, 뭐 요런 금속들하고 반응하면 알루미늄, 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나트륨 뭐 이런 것들도 되긴 하는데, 금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수소기체가 발생하잖아요. 금이라던가 굴이라던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뭐 요런 거는 되고, 굴이나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건 수소기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달걀 껍데기랑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 달걀 껍데기는 탄산칼슘이죠. 탄산칼슘 CaCO3 주성분이. 달걀 껍데기뿐만 아니라 뭐 석회석 이런 거 있죠. 뭐 대리석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랑 반응해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화되고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색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산성이랑 중성일 때 둘 다 무색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중성일 텐데 산성이어도 무색이기 때문에 색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둘 다 무색이니까.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들은 쓴맛이 납니다. 쓴맛이 나요, 진짜로.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맛보는 거는 안 좋은 거고, 하여튼 쓴맛이 나고, 금속과 달걀 껍데기랑 반응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손으로 만지면 미끈미끈하다. 이게 내 손이 녹는 거야, 내 피부가. 뭐 수산화나트륨 이런 거 비누 아닌데도 이렇게 만지면 미끈미끈 하거든요. 비누도 물론 미끈미끈한데. 단백질 녹이는 성질이 있는 거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푸르게 변화되고요.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붉게 변화됩니다. 염기성일 때는 붉은색이니까 그런 겁니다. 산성물질, 과일, 식초, 탄산음료, 김치, 유산균, 뭐 커피 이런 것도 다 산성이 되고요. 비누, 뭐 이런 거 단백질 녹이는 성질이 있으니까 세제로 쓰는 거죠. 하수구, 세정제, 제산제. 그 위산이 이제 염기성이기 때문에, 산성이기 때문에 약한 염기인 제산제 먹어서 중화시키는 거고, 치약도 염기성입니다. 왜냐면 그 입속에 있는 세균이 산성물질을 내보내서 이빨을 썩게 만들거든요. 그거를 이제 중화시키려면 염기성 물질이어야 되고, 유리세정제도 염기성이어야 합니다. 지시약과 pH. 지시약은 용액의 액성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인데, 주로 이제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애들이죠. 액성이라는 게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이거 말하는 거고, 산성일 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고요. 염기성일 때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하고, 페노프탈레인은 산성, 중성 다 무색이고 염기성은 붉은색이고, 메틸오렌지는 이제 산성일 때 붉은색인데 중성일 때나 염기성일 때 둘 다 노란색이에요. BTB 용액은 노초파로 변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부에서 노초파로 변합니다.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노초파로 변합니다. pH는 이제 수용액의 산성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지수인데, 그런 숫자인데, 요거를 나타내는 뭐 이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의 몰농도. 아무튼 이게 요런 방식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 근데 이제 뭐 H 플러스의 몰농도라고 하는 게, 몰농도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하여튼 이게 10의 마이너스 1승 몰농도이면 pH가 얼마냐면, 그러면 pH가 1이에요. 마이너스 1승 몰농도면. 근데 H 플러스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그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로그로 풀어내면은 얘가 pH가 7이야, 7. 근데 어느 애가 더 진한 거냐면 마이너스 1승 몰농도는 0.1 몰농도라는 소리고 마이너스 7은 0.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거란 소리이기 때문에 얘가 더 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pH가 1인 애가 더 진한 겁니다. 산성 정도가. pH가 1인 애가 진한 거고 pH가 7이면 중성이고 pH가 작을수록 산성이 되고 중요해. pH가 클수록 염기성이 되는데 뭐 10의 마이너스 뭐 13승이다. 이거 되게 조금 있는 거거든요, H 플러스가. 그러면 이제 pH가 그러면 이제 13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염기성인 건 7보다 커야 되고 7이면 중성, 7보다 작으면 산성. 숫자가 작을수록 더 산성이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자, 이산화탄소와 해양산성화. 이산화탄소는 CO2인데 이게 물에 녹으면 이런 식으로 탄산이 됩니다. 이게 물에 녹으면 H2CO3 탄산이 돼. 탄산. 잘 녹는 건 아니지만 녹아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산성 물질로 작용을 하죠. 이렇게. 뭐 이게 하나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산성 물질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자꾸 물에 녹으면은 수소 이온 농도가 증가하고 그러면 이제 산호가 탄산칼슘이거든. 탄산칼슘이 어떻게 돼요? 산성 물질에서 녹는다니까. 산호가 녹아요. 산호가 녹으면서 죽어요. 아무튼 산호나 아니면 조개 껍데기 이런 것도 녹입니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이산화탄소 때문에 바다가 산성화되면서 파괴가 될 수 있죠. 알 것 같아요. 1번부터 3번까지 아니네, 뒤에 5번까지 풀어보시고 자, 봅시다. 그래서 식초, 레몬즙 산성이고 치약, 유리세정제 염기성인 거 아셔야 되고, 그쵸? 네, 가를 기준으로 한 거. 전류가 흐르는가는 안 돼. 왜냐면 둘 다 전류가 흐르니까. 둘 다 이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화되는가. 뭐 얘가 들어가잖아, 얘. 근데 얘는 이제 산성인 애들은 푸르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푸른색이 붉게 변하는 거니까 안 되고, 달걀 껍데기에 반응해서 기체 발생시키는 거. 이때 기체는 이산화탄소인데, 근데 이제 염기성은 발생하지가 않아. 네, 그러니까 디귿이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와 나에 들어있는 이온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가는 파란색, 노초파인데 파란색이라는 건 염기성인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다. 노초파, 노란색은 산성이죠, 산성. 근데 산성일 때 양이온은 누구냐면, 산성일 때 양이온은 H 플러스입니다. H 플러스.
염기의 음이온은 OH-고. 이건 이제 종류 따라 양이온은 종류에 따라 다를 거기 때문에 뭐 쓰기는 어렵고요. 가에서 네모는 H 플러스다. 틀렸습니다. OH-고. 나는 pH가 7보다 작다. 산성이기 때문에 7보다 작다. 맞아. 니은 맞아.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전류가 흐른다. 이온이 있으니까 전류 흐르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이거 4번 골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물질 X 수용액을 이용한 실험이다.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로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푸른색으로 변화될 건데,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로 실험한다라는 것은 염기성인 거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붉은색이 또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변하면, 얘가 푸른색으로 변하면 염기성이 있다. 이거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X 수용액에 OH-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실험을 하려면 이제 플러스 쪽이 푸른색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OH-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거든요. 이쪽이 푸른색으로 변했다 이거지. 그리고 만약에 얘가 그냥 Na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냥 양이온이. 그 양이온도 끌려가요. 일로. 근데 양이온이 끌려가지만 걔는 색깔 변화가 없어요. 양이온이 끌려가더라도. 왜냐하면 양이온에 의해서 염기성이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쪽만, 플러스 극쪽만 색깔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X 수용액에는 OH-가 들어있어야 하고요. 마이너스 극적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없다가 아니야. 이동하는데 만약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색깔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X 수용액 대신 아세트산 수용액을 실험하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실로부터 마이너스 극적 푸른색으로 변한다. 아니죠. 일단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극적으로 뭐가 끌려가? H 플러스가 끌려가는데 얘는 색깔 변화가 이게 아니지. 푸른색으로 변화가 아니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로 실험을 하면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적으로 H 플러스가 끌려가기는 해도 색깔 변화가 맞지가 않아 지금. 답은 1번 골라야 되고. 자, 표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석회수의 몇 가지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나타나는 색깔 변화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NaOH인지 아셔야 되고, 석회수는 한 번씩 써. 이렇게 수산화칼슘 수용액이야. 석회수는 수산화나트륨도 염기성이고 얘도 염기성이야. 둘 다 염기성이야. 이게 염기성인지를 알아야지 뭘 풀지. 석회수가 염기성인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써요 이거. 그래서 붉은색, 얘도 붉은색이 되는 거고, 이게 똑같죠. 이게 파란색, 노란색 똑같아요. 둘 다.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에서는 산성일 때 붉은색이고 염기성일 때 노란색이니까, 그래서 불파노 1번 답이네요. 자, A와 B를 이용한 실험 결과이다. 과정이다. 결과이다. 과정과 결과이다. 두 장의 거름 종이를 초록색 BTB 용액을 적신 후 말린다. 초록색은 이제 중성이다 이거죠. 일단은 무색의 수용액 A를 유리막대에 묻혀 가에 거름 종이를 하나 과자를 쓴다. 학자를 쓴다. 그래서 A는 과고, B는 화기야. A, B. 노란색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변한 거는 BTB용의 노란색은 뭐예요? 산성이 산성. 과자 쓴 거 파란색으로 변했네. 파란색은 뭐예요? 염기성이죠. 그래서 수용액의 pH는 이렇게 자꾸 쓰면서 하셔야 됩니다. A가 B보다 크다. 염기성인 애가 pH가 큰 거야. 이게 까딱하면 틀리거든요. 염기성인 애가 pH가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액에 A를 지금 A가 얘였잖아. 내가 지웠네 또. 예. A가 가짜구나. A가 얘고 얘가 합이 B였잖아요. A를 손으로 만지면 미끈거린다. 왜냐하면 얘가 염기성이기 때문에,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미끈거립니다. BTB 용액을 노란색으로 변화시키는 물질은 B의 양이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산성인데 산성은 H 플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 플러스가 양이온이잖아. 산성은 H 플러스 양이온. 얘는 음이온이야. OH 마이너스가 음이온이니까. 그러니까 BTB 용액 노란색을 변화시키는 물질은 B의 양이온이다. 맞는 설명이죠. 똑바로 잘 읽으시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좋네요. 지금 여기 나온 문제들은,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실전에 나올 법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지금. 자, 중화반응. 산성은 H 플러스 때문에 나타나고 염기성은 OH 마이너스 때문에 나타나는데, 만약에 섞는다 그러면은 얘가 불안정한 물질이야. 얘가 지금 H 플러스가 되게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OH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반응을 막 하는 거야. 사실 안정한 물질이면 반응을 안 해요. 자기가 이미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안정한 물질은 안정화 되려고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 만나서, 둘이 만나겠죠.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결합을 딱 해. 그래서 물이 돼. 되게 안정한 물질이 되죠. 그래서 요런 게 중화 반응이고, 산의 H 플러스와 염기의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이 되는 게 중화 반응이고요. 이때 개수는 1대1의 개수비로 만납니다. 이런 거는 항상 개수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반응 모형의 개수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 중화 반응의 요거를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해.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 그러니까 전체 반응식은, 만약에 요 반응이다라고 하면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써야 되죠. 전체 반응식은 HCl과 NaOH가 만나서 H2O와 NaCl이 생기는 반응. 이건 전체 반응식이고, 근데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반응 전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는 이거를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죠.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정식 용어야. 이게 대학교 가서 배워도 이렇게 나와요. 구경꾼 이온이다. 대한화학에서 이제 이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이 되고, 알짜배기라고 하는 게 원래 진짜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이죠. 그래서 알짜 이온 반응식도 이것도 정식 용어야. 이게 대학교 화학책에도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써요. 자, 그래서 알짜 이온 반응식은, 중화 반응에서 알짜 이온 반응식은 뭐다? 이거예요. 이거 뭐 주관식으로 쓰라고 하면 써야 됩니다. 네네. 서술형으로 이제 쓰라고 하면 써야 돼. 자기 스스로. 알짜 이온 반응식 얘고, 구경꾼 이온은 쟤네 둘이다. 자, 그리고 1대1 반응하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2개 있고 수산화 이온 2개 있으면 물도 2개 생겨요. 물도 진짜. 개수를 잘 챙겨 보셔야 돼요. 자, 혼합 용액의 액성. 만약에 혼합을 했는데 개수비가 1대1이 아니어가지고 H 플러스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산성이야. 좀 약화는 됐겠지. 중화 반응 일부 됐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H 플러스가 있으면 산성이고, 두 개가 똑같으면은 OH 마이너스, H 플러스 똑같으면 중성이고요. 만약에 OH 마이너스가 더 많다, 그럼 염기성이 됩니다. 중화점이라는 것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모두 반응하여 중화 반응이 완결된 지점으로, 그러니까 남는 애가 없어야 돼요.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남는 애가 없어야 됩니다. 전부 다 물로 되면 중화가 완결이 된 거고, 그때를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중화점이라고 해. 이런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어색하니까 뭐 문제 잘 못 풀고 이러는데, 그걸 중화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부터는 중화점이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일정량의 염산에, 이 순서가 항상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애자가 중요하거든요. 이 염산에 얘를 넣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뭐가 있었어야 돼? 염산이 있어야지. 염산에 넣는 거니까. 얘를 넣는 거야. NA 플러스. 이거를 그리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뭐 좋겠지만, 문제 풀 때 그냥 글씨만 써 있으면 그림을 그리시고, 문제 파악을 똑바로 해야지 실수가 없죠. 염산에 얘를 넣어. 그럼 처음에는 산성이다가, 얘랑 똑같으면, 개수가 똑같으면 중성이 됐다가, 더 많이 넣으면 염기성이 되겠죠. 그쵸? 얘를 넣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NaOH가 들어왔어. 근데 Na 플러스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냥 있는 거고, OH 마이너스는 얘 하나랑 만나서 물이 된 거고, 그쵸? 아직은 산성입니다. 사실 얘보다는 산성이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산성이다 이 소리고, 얘를 집어넣어 또 한 번. 그러면 이제 Na 플러스 2개고 OH 마이너스 하나 남아있는 수소 이온이랑 반응해서 물이 되잖아요. 이제 중성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중화점이고 중성인 거죠. 얘를 더 넣어. 그럼 이제 더 이상 반응할 게 없으니까 염기성이 됐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산성이기 때문에 뭐 지시하게 색깔 변화 이런 게 산성으로 나타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염기성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봐요. 이온의 개수를 셀 건데, 잘 봐. 하나, 둘, 셋, 넷이야. 얘 넣었지? 분명히 2개 더 넣었지? 근데 여기서 H 플러스가 하나가 없어지면서 Na 플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잘 봐. 하나, 둘, 아니, 이건 이온이 아니죠. 둘, 셋, 넷이야. 얘를 넣었는데, 이온 수가 변화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그 대신에 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잘 봐. 농도는 낮아져요. 이온의 농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 내면은 이런 걸로도 낼 수가 있고, 이온수의 변화가 없고,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 이런 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중화 반응을 할 때,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중화 반응을 할 때 열이 발생해요. 열. 중화열이 나와요. 이게 안정한 물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화열이 나옵니다. 이게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나면 열이 많이 발생해. 온도가 올라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넣어. 중화점까지는 이온의 수가 늘어나진 않아. 잘 봐요. 하나, 둘, 셋, 넷. 4개죠? 근데 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는 떨어져. 근데 중화 반응은 많이 한 거니까 온도는 올라가요. 근데 이거 이후로는 이온의 수가 증가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렇게. 그럼 이때부터는 전기 전도도가 올라가요. 근데 온도는 오히려 낮아져요. 왜냐면 이제 전체적인 물의 양이 늘어나서 같은 열량을 가지고 많은 물체의 온도를 올리려면 온도가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하여튼 온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서 얘기해 주는 거긴 하고, 지시하게 색깔 변화, 중성 이후에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색깔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그건 지시학마다 좀 다르죠. 예. 지시학마다 어떤 지시학을 썼나에 따라 다르고요. 자, 중화열,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로 중화점에서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다. 이 이후로는 이제 물의 양이 많아져 가지고요, 온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중화반응, 생선회에 비린내가 있어. 비린내가 있잖아. 그 비린내 성분이, 이 비린내가 염기야, 염기성. 레몬즙은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중화를 시키는 거고, 위산과다. 위산은 산성이잖아요. 근데 제산제가 약한 염기예요, 염기. 염기성 물질을 먹어서 희석을 시키는 건데, 중화를 시키는 건데, 제산제를 강염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자살하는 거고, 염기성 물질은 이제 약한 염기성이 있어요. 약한 염기. 그걸 먹는 거고, 산성화된 토양은 비가 내리면은 항상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내리기 때문에 계속 이제 토양이 산성화되게 마련이에요. 사실 농사를 계속 짓잖아. 그럼 산성화돼. 그 산성화되면은 농작물이 안 자라기 때문에 석회가루가 얘가 염기성이거든요. 염기성인 거를 뿌려서
산성인 것을 중화시켜야지 토양이 중화가 되면서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겁니다.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보시고, 자, 그림을 항상 잘 보시고, 가가 지금 H 플러스가 많으니까 물론 이제 산성이 맞죠, 그쵸? 염기고 OH 마이너스 많으니까 페노프탈렌 용에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산성일 때 무색입니다. 변화가 없는 거고요. 이거 뭐 나 이야기고, 나는 이제 그 염기성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변하죠. 마그네슘 조각 넣으면 기체가 발생한다. 이것도 이제 가 이야기고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건데, 마그네슘 조각 넣으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죠. 마그네슘이 산의 그 수소 이온과 반응하여 마그네슘은 전자를 2개 잃어버리고 전자를 하나씩 얻어가지고 수소 기체 H2가 발생하는 게 이제 이런 반응식이 되는 거죠. 가와 나를 혼합하면 용액의 온도가 높아진다. 이게 중화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화되면서 남는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열이 나오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게 맞아요. 그것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묽은 염산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는데 양이온의 모형을 나타낸 거래.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조금 어려운 건데 양이온만 그렸대요. 그래서 묽은 염산이 그러니까 양이온 그렸으니까 이게 H 플러스인 거죠. 그럼 사실 Cl-도 4개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렸다 이거야. Cl- 4개 있는데 수산화나트륨은 NaOH잖아요. 양이온만 그렸대. 근데 지금 네모가 2개가 생겼다라는 거는 OH-도 2개 들어오는 거야. 왜냐면 1대1로 녹는 애니까. 얘 네모는 Na 플러스고 양이온이니까. 또 넣었는데 지금 수산화 칼륨이네. 그쵸? 그럼 이렇게 생긴 애죠? 수산화 칼륨. 근데 칼륨이 이제 세모겠지, 세모. 예? 칼륨이요. 근데 지금 다 중화 반응이 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칼륨이온이 만약에 남는다, 이게. 그럼 OH-를 안 그렸지만 OH-가 있을 텐데, 지금 네모도 2개, 칼륨도 2개니까, 이건 중화 반응이 다 완결된 겁니다. 뭐 염기성 아니고 이제 중성인 거야, 지금은. 지금 중성인 거고, 여기까지는 이제 산성이었던 거고. 다 파악이 됐으면 이제 네모는 Na 플러스가 맞고요. 용액의 최고 온도는 나가 가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가 높아요. 왜냐하면 더 많이 반응했기 때문에 중화열이 더 많이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나가 더 높은 거고요. 용액에 들어있는 이 음이온의 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음이온은 안 그려져 있지만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Cl-는 계속 4개 있는 거야. 구경권 이온으로. 근데 염기를 집어넣어서 들어온 음이온인 OH-는 중화 반응으로 물이 됐으니까 존재를 하질 않죠. 그러니까 음이온 수는 나랑 가랑 나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가나? 그러니까 음이온이 OH-가 들어오긴 했는데 중화 반응을 했기 때문에 물이 돼버리니까 음이온으로 존재하질 않죠. 그래서 D가 틀렸고 가랑 나는 똑같은 겁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좋네요. 지금 잘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묽은 염산에 묽은 염산에 넣는 거잖아. 그럼 묽은 염산을 그려. 안 틀리려면 그리세요. 그 다음에 얘를 넣는다. 그 상황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의 수와 중화 반응으로 나타난 물 분자수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이 없다가 있네. 이렇게 없다가 있는 게 뭐지? 이게 기억이 OH-예요. 없다가 있으려면 이게 넣는데도 없으려면 중화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10ml까지는
수소이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가 중화 반응을 다 해버리니까 수소이온이 없어지고 난 후 이게 중화점이죠. 얘가 중화점인데 중화점 이후로는 늘어나는 거죠. OH-가 얘가 OH-였다라는 거고 생성된 물 분자 수도 10ml 들어올 때까지는 증가를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중화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죠. X는 10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은 OH-니까 5번 고르면 되겠네요. 5번. 상황 파악을 하려면 좀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과 수산화툼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이다. 자, 이거를 실험할 때 사실 잘 봐요. 12랑 30 더하면 40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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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으로 다 맞춰야 돼, 원래 실험할 때. 그래야지 그 물질의 양이 똑같으니까 열 에너지가 많이 나오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애가 지금 온도가 제일 높고 여기가 중화점이 되는 거고 근데 중화점에서 부피를 보세요. 20대 21대 중화점이라는 거는 농도가 중요한데 농도가 1대 1이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같은 양일 때 중화점이 도달했다라는 거는 얘 농도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농도가 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농도가 같은 걸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가에서는 수산화나트륨이 많은 거잖아. 가는 염기성인 거지. 나는 염산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가 산성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농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농도가 3대 1이다. 예를 들어서 3대 1인데 묽은 염산 30에 수산화나트륨 10이잖아? 그러면 중성이에요.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많다라고 해서 묽은 염산 많다라고 해서 산성이 되는 건 아니고 수소 이온이 많아야 돼. 수소 이온의 수가 많아야 돼. 그러려면 농도도 보셔야 됩니다. 진하냐, 흐리냐, 이제 옅으냐 이런 거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그냥 해도 되고요.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파란색이다. 가가 염기성이 파란색이죠. 나에 들어온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수는 같다. 나는 같습니다. 둘은. 얘네들은 또 왜냐면 1가니까 H 하나에 Cl 하나 내놓는 애고 OH 하나에 Na 하나 내놓는 애기 때문에 수가 똑같아야 되고 디귿 생성된 물의 양은 다가 가보다 많다. 다랑 가랑 똑같아요. 디귿에서 왜냐하면 여기 염산 10만큼 물 생길 거고 여기는 수산화나트륨 10만큼 생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디귿에서는 누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물의 양은 이 둘이 같습니다. 3번 5번 그림은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후 각 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봐봐. 이것도 잘 봐요. 여기는 일단 같은 농도라 써있으니까 다행이야, 사실. 같은 농도라고 써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12, 12 이렇게 똑같이 들어왔을 때 중화 반응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8대 16이면 이 수산화나트륨 요 8만큼만 반응하는 거예요. 이만큼만. HCl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수산화나트륨이 8밖에 없으니까 중화 반응은 8까지만 하는 겁니다. HCl이 8 있고 얘는 16이잖아? 그럼 얘 8까지만 하는 거야. 그래서 중화 반응 한 양이 똑같으니까 발생한 열 에너지도 똑같아서 둘의 지금 온도가 어때요? 둘의 온도가 똑같죠?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는 중성이 맞고요. 중화 반응 제일 많이 했으니까 열 에너지 제일 많이 발생해가지고 온도 높은 거고. 여기는 이제 수산화나트륨이 더 많은 거니까 요쪽에 있는 애들은 염기성인 거고 여기는 HCl이 더 많은 거니까 산성인 거고. 그래서 A는 pH는 7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보기에
기억보기 맞습니다. 왜냐면 염기성이니까 pH가 7보다 커야죠. 그 다음에 B에 생성된 물의 양이 가장 많다. 중화반응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니은 보기도 맞고, C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CL-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네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CL-가 20ml 만큼 있고, 근데 H+는 여기 20만큼 있는데, H+는 처음에는 20만큼 있었겠지만 NaOH 그 4만큼 반응하니까 16만큼 있는 거고, 이온의 수를 이제 표현을 하자면 얘는 이제 4만큼 존재하고 얘는 거의 없죠. 요 수용액, C 수용액에서. 그러니까 CL-가 가장 많은 게 맞죠.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5번. 자, 생활 속에서 중화반응을 이용한 예, 포백제로 하얗게 만든다. 왠지 맞을 것 같지? 근데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이야. 산화환원 반응. 일단 중화반응이랑 산화환원 반응은 다르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산화황을 산화칼슘으로 제거한다. 어렵네. 이산화황은 나중에 이게 산성이 되는 산성물질이야. 산성물질. 이산화황은 이런 거, 이산화황. 근데 이게 물에 녹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아황산이라고 하는 게 돼. 아황산이라고 하는. 아무튼 얘는 산성 물질인데, 산화칼슘은 이제 이게 염기성 물질이에요. 염기성 물질. 그래서 이거 맞아요. 이산화황을 산화칼슘으로 제거한다. 이거 염기성 물질이랑 중화 반응해가지고 제거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주로 공장 굴뚝으로 이산화황이 날아가면 산성비가 내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이제 이 매연이 나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중화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김치 신맛을 줄이기 위해, 김치가 유산균에 의해서 신맛이 나는 이유가 발효가 일어나면서 신맛 나는 거거든요. 산성이거든, 산성. 소다가 이제 탄산수소 나트륨 이런 건데, 하여튼 요것도 염기성 물질입니다. 염기성 물질. 그래서 둘이 반응하면은 신맛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니은 부분이 맞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